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서 50대 남자 교사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교사는 대학 입시를 위한 주말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10개월가량 이어진 성추행 사실을 아이들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를 돌려달라서 따르던 애들이 우리 사회운동에서 하자고. 누구냐 찾아내라. 왜 나는 지금까지 겪으면서 참아왔는데 왜 너희가 나서서 그러냐. 피해 받는다고. 그 선생님 나가면 우린 어떻게 되냐 했는데. 왜 신고했냐라는 애들도 제일 많았고. 비난의 화살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까지 쏟아졌습니다. 몇몇은 피해 학생을 찾아가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입시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선생님의 말을 아이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뭐 하냐? 선생님 믿었는데 당황스럽죠. 특히 고3 딱 됐다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 입시 원서도 쓰지 않았는데 없어지시니까 선생님 앞에서 끌어주다가 없어지면 원래 입시는 그렇게 막연해지죠. 선생님이 워낙 진함으로 유명한 선생님이고 욕심 날 수밖에 없죠. 그 선생님 믿고 이제 입시 하나 하겠다고 맨날 직접적인 정보를 주시니까 너 이 정도 성적이면 여기 정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목표가 눈앞에 대학 이름이 딱 눈앞에 있는 거니까. 좀만 왜 참으면 되는데. 대학교를 달린 건데 대학교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대학교. 그땐 대학교 중요했어요. 대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누군가의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시라는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뒤돌아볼 여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피해자일 뿐인데 말입니다. 만우절만 되면 대학 캠퍼스에 난데없는 교복바람이 붑니다. 언제부턴가 대학가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이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캠퍼스를 거니는 이들은 모두 대학생입니다. 오늘이 만우절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마치 고등학생들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죠. 물론 힘들긴 했는데 그만큼 추억도 많고 애들이랑 더 친하게 지냈던 것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보기 쉽지 않은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오랜만에 꺼내 입은 교복.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이고요. 일반고는 옵니다. 일반고 무시하지 마라. 특히 막 많이 보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가? 대원이랑 용인 외고 하나고 내일 대원 외고나 용인 외고가 제일 많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교복만 보면 알 수 있는 학교 이름.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한영, 대원, 막 용인, 막 그래서 와, 그래서 보고 있는 거지. 도포자락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 진짜 많이 죽었었어요. 근데 좋은 학교일수록 학교 마크가 크기는 해. 이제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학교였고 또 그런 선배들도 다 알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나왔어? 이래서 제가 대답을 하면은 약간 오 뭐 이런 분위기였어서 너 대원외고였어 하면서 약간 놀라는 반응이 좀 있어요. 아 역시 뭔가 좀 잘 하더니 역시 명문외고 출신이구나. 저는 제가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랑. 요즘 시대에는 중학교 때도 힘들어 중학생 때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입시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맞다고 하죠. 굳이 자기들 좋다는데. 아니 근데 대학이는 고등학교는 자부심이 있겠지. 그냥 잘 나가는 고등학교. 잘 나가는 고등학교시잖아요. 아닌데. 눈에 띄는 교복은 학생들 사이에서 입시 명문으로 알려진 학교들입니다. 외고나 과학고를 일컫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수입니다. 학교 수는 일반고가 훨씬 더 많지만 명문대 진학률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대학에서 동문을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몇몇 학교는 대학 이름과 소속 학과가 적혀있는 단체복에 출신 고등학교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다시 하려고 맞추는 건가? 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래도 이런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이 대학에 있지만 너네들과 출신이 뭔가 다르다. 그런 게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안받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 위에 있다. 네. 나는 외고를 나왔고 어느 좋은 대학을 갔고 그 와중에 있다 라는 걸 위안받고 싶어서 더 뭉치고 더 티를 내고 하는 거죠. 일반고를 간 게 되게 막 창피한 일은 아닌데 주위에 워낙 외고가 많고 너 어디 나왔어? 여기 외고. 아 거기 외고야 이러면서 막 고등학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대학교까지 와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신분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진짜 대학에 와서 다양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걸 새기면 거기서부터 약간 선을 긋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 신입생이 된 대연이는 광주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방의 일반고 출신이 스카이 대학에 간다는 건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악수하면서 줄 잘 서나 있는 거. 제가 5회인데 1회 때 서울대를 한 명 가고 2, 3, 4회가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학부모들 사이에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아요. 이제 저기는 서울대를 못 보낸 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학교다. 내 자식은 저기 안 보내야지. 제 대신이 1.1 그 정도 되는데 일반고에서 1.1이란 이제 그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써볼 수 있는 정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붙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 정도면 한번 서울을 노려볼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걔네들은 무슨 외고나 특목고나 무슨 내신이 2로 시작하는데 스카이를 그냥 써서 간다니까 놀랐죠. 이 넓은 캠퍼스에 대연이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낯선 학기 초. 동문이 많은 친구들은 끼리끼리 쉽게 어울리고 선배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연이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환경에서 이 정도까지 뚫고 왔으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랑 그래도 어떻게 뚫고 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면 완전 밑바닥 까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랑 이제 두 개가 항상 왔다 갔다 하죠.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을 때는 그래도 난 여기 뚫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한없이 우울해질 때는 밑바닥 인진이 되려나. 대학생이 된 지 이제 겨우 3개월. 처음부터 다른 환경에서 시작한 대학 생활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벌어질까 대연이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학벌주의가 대학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학교의 이름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있어가지고 저기 학교다 하면 와 대단하다 하면 굳이 어떤 점을 찾지 않아도 그 학교 자체가 이제 명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다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코스를 밟아온 애들이 대부분 많은데 내가 여기로 와가지고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출신 학교는 대학 생활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요. 실제로도 학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교 이제 버스 셔틀줄을 이제 서다 보면은 특히 학기 초에 과학고에서는 새내기 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 봤던 뭐 퀴즈라든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걔는 뭐 일반고인데 그래도 꽤 잘했더라. 막 뭐 걔 1등은 뭐 어디 과학고고 2등은 어디 과학고고 막 하면서 막 일반고 평균은 몇이고 과학고 평균은 몇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과거 애들한테 모여서 걔네 중심으로 약간 스터디가 이루어진다거나 특히 막 시험 기간 전에 걔네 중심으로 너 어디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랑 친한 애에 따라서 학점이 바뀌어요. 근데 초급 중국어, 초급 스페인어 이런 거 다 외고에서 다니는 애들 다 해가지고 다 양민학살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되게 심하고 이래서 이제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고보다 외고나 과학고 출신에게 유리한 외국어 강의처럼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학점을 싹쓸이하는 경우를 양민학살이라 부릅니다. 저는 좀 좌절감이 들었어요. 아, 그냥 출발점이 다르구나. 같은 대학에 왔어도 출발점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배우는 거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아예 이 학생들은 미리 배우고 왔던 내용을 복습처럼 하는 거니까. 취업 경쟁에서도 고등학교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문회를 통해 형성되는 인맥과 정보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슨 외고팸, 뭐 민사고팸 이런 식으로 약간 걔네끼리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을 하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정보가 많이 그거를 1, 2학년 때는 별로 좋은지 몰랐거든요. 뭘 또 대학교 와서까지 저렇게 그런 데 가지 막 이랬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뭐 선배가 인턴 자리를 소개시켜준다던가 이렇게 약간의 추천인의 이름을 이제 써줄 수 있게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어디 기업에 필요한 스펙 같은 거라던가 이번에 어디 기업에서 뭐 채용하는데 내 소개로 하면은 아마 거의 될 것 같다고 이런 글도 올라오고 컨설턴트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 후배면 더 좋을 것 같아 바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고등학교 인맥이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건 사회에서 힘있고 잘나가는 선배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조계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은 특목고인 외국어 고등학교가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대학 이름에 출신 고등학교 이름까지 더해져 누군가의 꼬리표가 되는 현실. 이는 대학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학 16학번 97년생 김세인이고요. 입학식 날 전국에 있는 외고 이름들 다 들어본 거예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편가르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편가를 때 막 그러면 특목고랑 일반고랑 이렇게 해서 나누자 그럴 때 일반고 한 4명 있는데 여기 7명, 8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술 게임 할 때도 외고 마셔. 외고 일반고 마셔. 일반고 아닌 사람 마셔 이런 거. 외고 하면 그냥 공부 잘하네. 정시로 들었더니 공부 더 잘하네. 걔네가 정시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약간 이런. 야 그래도 정시가 짱이지. 그래도 야 니들은 뭐 내신도 안 좋은 것들이 하면서 막 하는데 서열화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자면 약간 정시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논술이고 걔네도 체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 아래가 약간 다른 수시인 것 같아.
입학 전형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수능 결과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그 종류에 따라 수능 성적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정시나 다른 전형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입학을 하려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어학특기자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재외국민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슝 올라간다. 수시는 뭔가 반칙 쓴 것 같고 막 왠지 요새 뭐 입학사정관 이런 것도 말이 많은데 그냥 뭐 돈 내면 싸울 수 있지 않니 너 뭐. 수능이었으면은 못 왔을 건데 그거를 몇 단계 올려서 왔으니까 대학을 붙었으니까.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 성적도 그런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저 대학에 붙었지 하고선 알아보면 아 외국인 전형이래. 특기자로 들어왔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정시를 보고 온 사람들한테 학기 초에는 되게 무시를 은근 받았었어요. 그래서 막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꿀 빨고 들어왔네. 뭘 하다 실수를 하면 아 역시 영어 특기자는 좀 생각이 없네. 어디를 가서나 네 전형이 뭐야 그러면은 되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져요 이게. 재회는 집도 꽤 살고 외국 나왔다 와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외 국민 전형의 친구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아 얘가 우리보다 공부를 안 했구나는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공정하죠. 왜 쟤한테 외국에서 산다는 이유로 특혜를 줘? 인터넷에서는 수시 전형 출신들을 벌레에 빗대 수시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뽑았길래 이런 학생들이 들어올까? 왜냐하면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얘보다 똑똑한 학생들이 반에서 1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학생들을 뽑아놨지?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죠.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 잘하는데 쟤네들은 참 쉽게 들어온다. 네. 나보다 못하는 애가 나랑 같은 학교를 들어왔다. 그냥 그거 자체가 억울하죠. 나는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쟤는 낫다. 아무래도 못했으면 노력을 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논술로 붙었으면 학원빨, 돈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능밖에 없었던 친구들의 이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던데 2번의 기회를 가진 거 아니냐 그거는 자기는 하나밖에 없어. 올해 국립과학기술원에 입학한 구연이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 결합 각도랑 다른 차이가 생기죠.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갈 수도 있었지만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 생활하려면 이곳이 제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구연이는 기회균등이라는 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기회균등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모두 같은 전형으로 프랩이라는 기회균등 출신들의 모임입니다. 프랩이 뭔데? 기균캠. 아 그래. 바로 이렇게 돼요.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해가지고 아 그래 저 눈빛은 뭐지? 하고 시작하고 정시로 들어온 애는 아 그래? 이 느낌이랑 기계를 아 그래? 이 느낌이랑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진짜. 아 그래는 다 아 그래인데 몇몇의 아 그래가 이런 느낌. 아 그래 대학교 참 쉽게 왔구나. 약간 비속어인데 거지 삐들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프랩 뭐야 그러니까 거지들 모임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구연이는 이 모임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도 후회하는 게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쉽게 학원 다니고 임금 듣고 대충 듣고 때려치고 하는 애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 적도 있겠지. 나도 누나가 푼 문제집 엄마가 맨날 지우개로 다 지워주셔가지고 그거 풀고 그렇게 공부했거든.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걸 미안했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약간 내가 그런 거에 부담을 가지면은 미안하다고. 아버지 술만 드시면 요즘도 전화 온단 말이야. 아, 아빠가 더 열심히 잘해주지 못해서. 기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모임을 만든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 약간 다른 사람 시선? 그것 때문에 살짝 멈칫한 것도 사실이고. 이균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진짜 편하게 놀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학 꽁으로 왔네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지 그런 게.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증오의 말들은 기회균등에 대한 세상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런 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는 생각을 한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 들 것 같고. 그럼 말하는 애들이 한 명이 시키면 맞아 하는 순간 이렇게 비집단이 돼버리니까. 너는 당연히 사회비례사니까 나보다 밑이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밑이면은 너같이 밑인 애도 있지 하면서 보면서 미안하고, 또 그런 애가 잘하면은 왜 너 같은 게 잘하냐는 그런 느낌으로. 기회균등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농어촌에서 왔다 기회균등을 밝혔어요. 그걸 밝혔는데 이제 그냥 거기 있는 친한 친구들 생각해서 이렇게 입시 이런 얘기하다가 야, 너 농어촌으로 온 애가 뭔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애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날 알게 모르게 닿게 보는구나. 아, 난 여기에 좀 못 섞이겠구나를 생각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커뮤니티가 점점 많아지면은 표면적으로는 뭐 같이 섞여 산다 하더라도 벽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제나 시험이나 했는데 좀 이제 점수를 못 받거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기회균형이 있었으면은 아 그래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약간 그냥 꿀 빨고 왔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는 아 이거 전형을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같은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너는 자사고에서 지균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너는 괜찮다 이런 거잖아요. 지균이나 기균은 이제 마이너스 요소인 거고 자사고는 플러스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균인 학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지만 자사고 지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냥 0이라는 거죠. 출신 고등학교와 전형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중요한 자격이 됩니다. 실제로 과외를 구하고 있는 2명의 학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저 과외 구한다는 거 보고 연락 드렸는데요. 저 실례지만 고려대학교 무슨 과세요? 그러고 고등학교는 혹시 외고 나오셨나요? 네, 저 서울 명덕외국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니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안 나왔고요. 그냥 일반고 졸업했습니다. 아, 특목고도 아니고요. 일반고 졸업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알아보고 네. 연락 드릴게요. 외고를 졸업한 학생은 전화를 끊고 2시간 만에 과외를 시작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일반고 출신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더 중요한데 그냥 처음에 외고를 나왔냐라고 묻는 게 사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중학교 때부터 약간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 외고를 갔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과외를 구할 때도 실제로 일반고 출신이라고 하면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시 출신일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과외 구할 때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전형으로, 그러니까 수시예요, 정시예요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지역균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수능은 얼마나 나왔는지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지규는 아무래도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나 봐요. 수능 공부를 맡기고 싶으신 분들이. 출신에 따라 다르게 보는 시선은 새로운 서열을 만듭니다. 정시나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편입이나 지방 캠퍼스 출신 등 같은 대학, 같은 과라도 어떻게 대학을 들어왔는지에 따라 서열은 달라집니다. 뭔가 나랑 다른 루트로 온 애들이 그것도 학교에서 공인된 루트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배아프다는 감정이 있어요. 제 생각이 불합리하다는 걸 아는데 당장 내 밥그릇인데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학교에 수시로 간 걸 보면은 정시생은 박탈감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쟤네는 나처럼 이렇게 맨날 밥 먹는 시간 줄여가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안 한 것 같은데 됐다 뭐 이런 느낌? 일종의 보상 심리 아닐까요? 본인이 한 건 원래 자기가 한 거는 과대평가하고 남들이 한 거는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남들이 같은 걸 너무 쉽게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이게 조금 더 나아라고 해서 이 사람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사회 자체가 워낙 경쟁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뭐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그거를 잡아서 그러면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쓰는 거니까, 우위에 쓰는 거니까. 얘기하고 싶죠. 뭐라고? 다르다고. 그거는 같은 경쟁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나를 어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때는 얘기하고 싶죠. 그리고 내 능력이 더 뛰어나다 당당하게 말하고 싶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저도 노력했고 과거에 노력했던 것도 보상심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너보단 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 다 놀 때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해서 앉아서 공부했는데 그런 아닌 애들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대우받아야지 않겠어? 대학은 고단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성적을 올려야 했습니다. 성적은 곧 노력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정치했을 거니까 전교 1등부터 이름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저도. 갔는데 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우리 학교에서 몇 명 배당 받았는데 여기 어디 가볼래? 뭐 대회 같은 거나 뭐 장학금 같은 거 있으니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것도 다 성적 순으로 잘라서 하더라고요. 1등부터 20등까지 야자 교실을 따로 줬어요. 자율학습을 할 때 그 공부 잘하는 소위 말하는 탑 애들 반에만 선생님을 넣어주세요. 과외 선생님처럼.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네만 가르쳐라. 한 10명만 전교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친구들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사교육 받듯이 다른 친구들은 못하니까. 시험에 들어갔다가 2학년 왔는데 제 성적이 떨어지니까 밀려난 거죠. 좀 되게 부끄러웠죠. 왜냐면 애들끼리는 다 야, 너 시험반 됐어? 시험반 됐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 안 됐어 이러면 물어본 사람도 되게 불편하고 대답한 저도 약간 민망하고 좀 되게 거기서 같이 있다가 밀려나서 제가 좀 뒤처졌다는 느낌? 그래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죠. 울었죠. 다들 울죠. 왜냐면은 베리타스 잘리면 뭔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다시 올라가기 힘든 그런 자신감 하락?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무섭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올라갔다는 건 제 친구가 잘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붙어서 다행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붙은 반면에 누군가 잘렸다라는 게 무서웠어요. 상반 하반으로 나눈다면 저는 하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 약간 이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반 애들도 은근히 되게 얘기할 때마다 하반 이러면서 일부러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네, 그게 자꾸 서로 견제하는 게 보이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죠. 조별 활동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마음이 급하시니까 본심이 나오시나 봐요. 아, 저 애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너네 점수 떨어져. 쟤 시키면 점수 떨어져. 차라리 쟤 시키지 마. 제외하고 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솔직히 아니 쟤네들이 잘 해줘야 내 점수가 잘 나올 텐데 그 친구들이 안 하는 것까지 이제 제가 다 담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그냥 몸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저 친구들은 왜 그러지? 왜 남한테 자꾸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취업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그거 하나만 보고 3년을 하루에 한 5시간씩 그 정도씩 자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앞으로 한 거 이상으로 더 해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겨우겨우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좋은 학교, 소위 외고, 특목고 이런 데는 학교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잖아요. 그래서 스펙은 그 친구들한테 밀리고 수능 성적은 그 이제 재수생들한테 밀리고, 그리고 이제 내신은 농어촌 친구들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난 뭘로 승부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당연한 건데 내가 거기서 항상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길로 가도 안전한 걸까? 뭐 심하게는 뭐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서울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큰 성공을 위한 하나의 뭔가 작은 발판 정도가 된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진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들 더 각박해졌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태어날 걸, 시대를 잘못 탔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돕니다. 곧 있을 수강 신청에 한 학기의 학점이 달려 있습니다. 놀고 그래. 안 된다 생각해 그냥 그거. 맞아.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금 마케팅 몇 대 몇일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려면 3.7 0.1초라도 빨리 접속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듣고 승부가 갈리는 건 순간입니다. 신경 쓰실 것 같아. 야, 손에 땀나. 진짜 일찍 것 같아. 8, 7, 6, 5, 4, 3, 2, 1, 0. 함성과 탄식이 엇갈리는 순간 망했다. 야, 같이 망했다. 야, 하나도 안 된다.
전공이랑 교양 두 개 다 놓쳐서 지금 시간표를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지금 약간 멘붕이네요 지금. 제발. 네. 안돼 망했다. 제발. 저희 한 학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박 같다는 느낌을 없잖아 받게 되네요. 솔직히 기분 더럽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친구랑 경쟁하면서 안 좋은 감정 쌓는 거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 오니까 오히려 더 이런 머리 싸움 하게 돼서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근데 어쩌겠어요. 시스템상에 저희는 그냥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한데 따라야죠.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복수 전공은 가뜩이나 열띤 경쟁을 더 가열시킵니다.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하잖아요. 거의 한 98, 90%는 다 경제 경영을 쓴대요. 경영 그 주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그 강의를 따로 개설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나오고 복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나와요 학기 초반에. 탁과생에 대한 거부감이 거기서 제일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수강 신청해야 된 졸업하려고 내가 다 이렇게 쫙 짜놨는데 이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졸업하고 싶은데 밀려서 안 됐다 이러면은 정말 억울하죠. 만약에 탁과생들이 많이 안 왔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경제와 경영의 복수 전공이 쏠리는 이유는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인문대가 가장 많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일수록 그 비율은 낮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역시 사회학과지 사회과학부는 사회학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왜 그래 다 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경제나 경영 복전을 하고 있어요. 우린 안 돼. 우리는 뭐 기업들이 싫어해. 우리는 뭐 돌 던지는 애래. 이렇게 막 자기 비하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취업이 잘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남자가 그래도 좀 돈 좀 벌고 하려면 그래도 좀 사회적에서 돈 좀 벌고 좀 성공하려면 그래도 경영학과를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경영되면 좀 다르게 보는 게 있고 그냥 소위 애들이 말하는 갓경영 막 갓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갓경영이다. 장학금이랑 교환학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영대생만을 위한 그런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사실 이뤄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대학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강의실 들어가도 일단 의자가 다르고 책상이 다르고 그래서 와 좀 멋있다 처음엔 들었죠. 근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희 동기들이 하는 말이 야 저기 경영대 건물 가보면 휴지가 엠보싱이더라 비데가 있더라 라운지가 끝내주게 멋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고등학교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나 뭐 여러 기업들에서 밀어주는 학과고 하니까 또 근데 저희 과는 또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는 학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묘한 차등 대우랄까요? 같은 학교라도 과에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은 나뉩니다. 해당 학과 학생이 아니면 자리를 비워줘야 하거나 아예 출입조차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짜 나쁘게 생각하면 니들 돈으로 세웠니?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정말 신생과고 그 전에 하부분들이 냈던 돈이나 어떤 기부금이나 지원금으로 세운 건물인데 이게 왜 그 사람들한테 국한돼서 써야 되는 거지? 돈은 우리 모두한테 받았는데 왜 이 친구들한테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들죠. 그게 절대 뭐라 해야 되지? 당연시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당하다는 건 아닌데 사실 취업상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한 게 많으니까 마치 고등학교에서 창의반이 더 지원을 주는 것처럼 더 좋은 가능성을 가진 애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아간다는 건 저희한테 너무 일상화돼 있었던 거죠.
취업이 잘 되는 과는 대학 내에서도 서열이 높은 학과에 속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경영학과라고 소개하는 일은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다른 과에서 경영학과로 옮긴 전과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영학과긴 하니까 막 경영인의 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살짝 소외감 같은 거 느꼈었죠. 말할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얘는 그 경영대가 아니라 일문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거저먹고 들어온 애다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선배분들 중에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니 꿀 빨았네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되게 예 그래요 그러면서 되게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일본 문화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를 한 건 현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입학 후 1년도 안 돼서 과가 사라진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에 어쩌면 예정된 결말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4년간 대학에서 사라진 학과는 인문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상경 계열은 오히려 과가 늘어 대학생 7명 중 1명이 상경대 학생일 정도입니다. 서강대학교 일문과라고 얘기하는 거랑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람들 인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문과 나왔으면 그러는데 뭐 경영학과 나와서 오 진짜 막 공부도 잘했고 막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일문과 하면 그런 얘기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비록 경영학과 소속이지만 입학할 때부터 같은 과가 아닌 이상 넘기 힘든 선도 있습니다. 족보고 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대뜸 가서 족보 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이 과 공동체라는 게 경제학과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하지 식의 않은 의도하지 그런 않은 소외가 그런 있어서. 위화감이 있지. 거시경제 원론을 들었을 때 그 나보다 어린 애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시작한 거고 그 경제학과 1학년생들이 많이 들어. 근데 경제학과 1학년생들이 자기들끼리 시험 날 내가 딱 갔는데 혼자 공부하고 갔는데 걔네들은 그 전날에 자기들끼리 족보를 다 돌려서 다 풀고 온 거야. 그런 소리가 나지. 네, 복수 전공 하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커뮤니티에 제대로 편입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고 소개를 하지 내가 경영학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복전을 할 때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정보 공유나 커뮤니티 자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대학에서 학과로, 학과에서 다시 출신 고등학교와 입학 전형으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구분하려는 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 교육 과정에서부터 세뇌 같은 걸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얘네가 그럼 너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런 인식이 없고 이런 서열화가 없으면 너네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목표로 선생님들이 다 이것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높은 데 들어가. 안 그러면은 너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목표로 살아왔는데 너네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애들이랑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서라. 사람을 학교 네임밸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아는데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왔는데 이제 그게 말짱 도루묵이래. 이러면은 나는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오려고 했나. 억울하죠.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쟁자가 아니라면 너그럽게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서열을 나누고 줄을 세우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서로를 경계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될까? 결국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그 대열에서 사람들 가니까 낑겨서 막 이렇게 가는 기분.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위안을 어디서 받겠어요. 나는 이 되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을 가고 있다. 여기서밖에 위안을 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얘보다 더 좋은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더 낫다. 그 내에서 또 내가 얘보다 더 입결이 높은 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능력이 좋다. 그 안에서 또 내가 얘는 복수전공생 편입생이니까 약간 이민자 느낌이라면 나는 원래 여기 들어온 그냥 정시로 혹은 수시로 들어온 애니까 내가 얘보다 훨씬 낫다. 뭔가를 더 자기가 더 낫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서열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닐까? 초등학교만 해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반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들이 있고 주공에서 만든 애들이랑 비싼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반 따로 만들어 달라.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꼴등이랑은 놀지 마라 해서 이제 어디 학교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 해서 계속 끊임없이 구분을 짓는 거죠. 계속 구분 짓고 구분 짓고 구분 짓고 그러면서 위에 있고 싶고 우월하고 싶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나는 남과 달라야 합니다. 비슷한 색깔끼리 무리를 지어서는 별다른 경쟁력이 없습니다. 무리 안에서 눈에 띄려면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안에서 하나라도 더 다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남보다 우위에 서야 할 때 미움은 생겨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잿빛 도시가 익숙해져요. 별평 남지 나의 집이 아늑한 걸요. 한 번쯤 멋지게 살고 봤는데 이제는 많이 지치나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안해져요.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너는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마지막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19만 원을 들고서